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 영상은요, 니트 플리츠백 두 번째 영상입니다. 필요한 재료 소개와 중요한 팁들이 있는 첫 번째 영상을 꼭 먼저 시청을 하신 후에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에서요, 코바늘로 이렇게 핸들이랑 끈 그리고 태슬까지 만들어 놨고요. 이제 대바늘로 이 가방을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방을 반대 방향으로 놔뒀죠. 이 가방의 입구 부분에서 코를 잡아서 바닥 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바늘 기초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도안에 있는 설명만 봐도 충분히 뜰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영상을 사실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은 대바늘을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바늘에서 꼭 알아야 될 점이 있죠. 중간에 뜨다가 중간에 코가 빠졌을 때, 아니면 좀 뜨다가 틀려서 몇 코를 풀어야 될 때, 그럴 때 이거를 혼자서 잘 못하면은 대바늘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바늘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겉뜨기와 안뜨기인데, 이 겉과 안이 서로 반대라는 점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 니트 하면은 보통 떠오르는 그런 결 있죠. 이 무늬가 겉뜨기,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라면처럼 생겼어요. 이 부분이 안뜨기예요. 겉뜨기와 안뜨기인데, 겉뜨기 부분 보세요. 뒤집어 볼게요. 안쪽 면은 안뜨기가 나오죠. 그 옆에 겉뜨기 무늬가 있는데,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뒤집어 볼게요. 안뜨기죠. 그래서 겉에서 겉뜨기를 뜨면 뒷면은 안뜨기 무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코바늘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무늬를 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가방을 뜰 때 보세요. 앞뒷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일직선으로 쭉 길게 떠서 반 접어서 양쪽 옆에를 꿰매는 방법도 뭐 가능하겠죠? 그렇게 뜰 때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무늬를 뜰 때 평면으로 뜬다면 이렇게 뜨다가 방향을 돌려서 다시 이렇게 가겠죠? 방향 돌려서 이렇게 가고 왔다 갔다 뜰 때 이 겉뜨기와 안뜨기를 서로 반대로 생각해서 떠야 돼요. 그 다음에 반 접어서 꼬매면 양쪽에 시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쉽게 뜨는 방법은 바로 원통뜨기죠. 원형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한쪽 면만 보고 뜨기 때문에 처음에만 무늬의 이 간격을 잘 맞춰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아랫단의 요 코 모양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겉뜨기 했던 곳에 똑같이 겉뜨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떴을 때 양쪽 옆에를 꿰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뒤집어도 시접이 없어요. 꿰맨 자국이. 네. 그래서 이 가방은 꼭 원통뜨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원통뜨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늘이 바로 이 짧은 줄 바늘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줄이 길면 원형뜨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주 불편해지기 때문에 줄이 짧은 40cm 줄바늘, 그리고 바늘의 굵기는 5mm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늘을 사용을 해보면 이게 작년에 썼었는데 이게 몇 밀리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제가 아디 바늘인데요. 이런 바늘 가운데 이 줄에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여기 5mm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고, 대바늘을 좀 종류별로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또 있죠. 이렇게 구멍 뚫린 자 뭐 이런 거 뜨개 도구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게 뭐에 쓰는 거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호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대바늘에 미리로 표현이 될 때도 있고 호수를 사용을 할 때도 있죠. 거기에 이제 맞는 구멍에 이렇게 찔러 보면 딱 맞는 자리. 그래서 이제 대바늘을 좀 자주 하는 분들은 이런 거 갖고 계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5mm 바늘입니다. 5mm 바늘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코 잡아서 이제 뜨는 과정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가 코바늘로 코를 잡을 때는 이 꼬리실을 잘 남기지 않잖아요. 요렇게 실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근데 대바늘은요, 이 꼬리실도 같이 줄어들어요. 실 두 가닥이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 여유분을 잘 남겨두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대바늘 코 잡다가 이 실이 부족하면은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실을 얼만큼 남겨야 될까? 그게 이제 항상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완성하고 싶은 크기의 4배로 여유분을 남깁니다. 3배 정도만 해도 딱 될 때가 있는데요. 혹시 부족하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4배로 실을 남겨둘 거예요. 우리 가방은요, 가방에 지금 둘레가 60c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64, 24, 240cm, 2.5m 정도 실을 남겨주세요. 여유 실을 남기고 그 위치에서요, 대바늘의 첫 코를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실을 양쪽에 한 가닥씩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겹치게 해서 위에 있는 실자락이 고리 안으로 통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묶어서 고리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막 이렇게 해서 바늘에 걸어서 빼고 뭐 그런 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묶어서 고리를 만들고, 이때 요 두 가닥 중에 끊어진 쪽, 실 끝이 있는 쪽 있죠? 이 끊어진 쪽이 내 엄지에 오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바늘에 꽂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바늘에 그냥 이렇게 딱 맞게, 바늘에서 이렇게 잘 움직여지는 정도가 적당해요. 네, 뭐 많이 여유분 있을 필요도 없고 약간 너무 꽉 해서 막 이게 뻑뻑해도 힘들고요.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 왼손에 하나 둘 셋 손가락 3개가 같이 두 가닥을 같이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엄지 검지가 이 안에 갈라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내려보면 Y자 같은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엄지에 걸려있는 이 실자락이 끊어진 실자락, 검지에 걸린 게 실타래 쪽 실자락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꿔 잡는다고 해서 모양이 뭐 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코를 잡다 보면 엄지 쪽에 있는 실자락이 조금 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꿔 잡았을 때 코 잡다가 실이 모자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엄지 쪽에 끊어진 실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 가닥을 같이 모아서 잡고 엄지 검지를 요 가운데 넣어서 요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엄지 쪽 바깥쪽에 있는 요 실자락, 요걸 하나 걸고요. 검지로 가서 얘를 걸어요. 걸고 요 밑으로, 엄지 쪽 밑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검지는 그대로 두고 엄지만 빼서 바로 여기 밑에다 넣어서 싹 당겨 보세요. 묶어지죠? 요렇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죠? 요걸 짧게 잡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한 코 잡을 때마다 이거를 빼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속도가 안 나기도 하고 일정한 크기로 빨리 코를 잡기가 어렵죠. 연속 동작을 하는 거예요. 짧게 되도록 가까이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엄지 쪽 하나 걸었어요. 검지로 가서 걸었어요. 그리고 요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엄지만 빼서 바로 여기 있죠?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싹 당겨 보세요. 검지 쪽 실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제자리. 그러면 연속 동작이 되는 거예요. 엄지만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엄지 검지, 엄지 한번 검지 한번, 요 밑으로 빼고 엄지만 빼서 바로 당겨주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당길 때 이렇게 멀어지면 다음 동작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놓고 또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짧게 잡고 그대로 두고 보세요. 엄지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코를 잡는 거예요. 이 당기는 정도를 너무 꽉꽉 당기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여기에서 바늘에서 안 움직여질 정도로 당기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첫 단 뜰 때 여기다 요 바늘 넣어서 이렇게 떠야 되는데 막 바늘이 안 들어가요. 그럼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당기지 않고 요 힘 조절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몇 코를 잡냐면 120코. 여기 제일 앞에서부터 그냥 세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해서 120코를 잡아요. 근데 코수가 많을 때는 중간에 뭐 50코 단위로 뭐 그런 식으로 중간에 핀 표시를 좀 하면 좋겠죠? 50코 잡고 우리 이런 표시링 있잖아요. 표시링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120코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코 잡고 요 실이 좀 여유있게 남으면 한 요 정도 한 10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 실이 나중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 남은 거를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 놓으세요. 한번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이제 코 사이로 넣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코를 잡았을 때 요 결을 좀 보실까요? 바늘에 걸린 거 밑에 요 실자락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생긴 게 겉면. 그리고 뒤에 볼게요. 뒤에는 매듭처럼 더 이렇게 올록볼록 생겼어요. 더 좀 두꺼운 느낌 나고 이게 뒷면이거든요. 근데 겉면을 보게 이렇게 겉면을 보게끔 지금 요 실자락, 요 실이 매달려 있는 게 오른손에, 혹시 왼손으로 뜨는 분들은 왼손에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쪽에다가 놓고 요거를 다 이게 중간에 꼬인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메비우스 띠처럼 돼서 원통형 그런 가방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한쪽 방향을 보게끔 이게 중간에 막 꼬인 애들 잘 방향을 맞춰서 쭉 코드를 이쪽 바늘 끝까지 이렇게 보내보세요. 중간에 좀 이제 코가 뭉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방향을 향하도록 방향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쭉 맞춰서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이 실자락을요 오른손에 잡고 얘를 뜨면 그러면 첫 코랑 마지막 코가 연결이 되면서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통형으로 가방이나 모자 뜰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른손에 잡고 찌르고 돌리고 요 사이로 빼면서 이쪽 왼쪽에서 하나는 넘기는 거죠. 이렇게 왼쪽 바늘에 있는 코들이 오른쪽 바늘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보세요. 찌르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요. 이렇게 돌렸어요. 돌리고 이렇게 요 밑으로 걸어서 빼면서 얘는 넘겨주는 거죠. 이때 요 검지가 왼쪽 요 코드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고 뜨는 거 하나씩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밀어주고 딱 잡고 있고. 왜냐면 얘가 갈 때 이게 바늘이 좀 미끄러웠거든요. 이 바늘 끝은 또 더 얇잖아요. 이게 이렇게 따라가서 툭 풀리면 첫 단 뜰 때 잘못 뜨면 이건 코를 다시 잡아야 돼요. 코 다시 잡는 게 차라리 더 편하거든요. 고치는 것보다. 첫 단은 틀리지 않고 잘 해야 됩니다. 지금 한 게요. 좀 보세요. 여기 아까 실자락 남은 거 여기 묶어놨잖아요. 이 묶어진 요 실자락이 걸려있는 코 있죠? 얘가 마지막 코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약간 여기 틈새가 지금 벌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매듭 있거든요. 우리 맨 처음에 코 잡았을 때 매듭 지은 거 있죠? 그게 여기에 있어요. 이게 첫 코. 그래서 하나, 둘 뜬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겉뜨기로 처음에 3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시는 게 겉뜨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늘이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돌리고 요 사이로 걸어서 빼면서 한 코 넘기기 이렇게 하면 지금 요 실자락 매달려 있는 거 이게 마지막 코 겉뜨기로 하나 둘 셋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안뜨기 6개 겉뜨기 6개 반복이거든요. 이제 안뜨기 보여드릴게요. 안뜨기는 요 실이 앞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요 실이 나를 보고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안쪽을 향해서 안뜨기니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돌릴 때 실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게 안뜨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돌아요.
가끔 또 이것도 하다 보면 갑자기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은 항상 이렇게 휘죠. 이 방향으로. 이 반대로 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이렇게 겉뜨기던 안뜨기던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고 얘를 걸어서 뺍니다. 저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빼요. 하면서 요거 한 칸 넘겨주는 거죠. 실 아직도 앞에 있죠? 안뜨기를 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또 안뜨기 해볼게요. 찌르고 돌고 걸어서 빼면서 얘 하나 넘기기. 지금 2개 했어요. 찌르고 돌고 넘기기. 3개 4개 5 여기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멀리 잡거나 그러면 이게 막 미끄러져서 빠져버릴 수 있어요. 6 이렇게. 그러면 몇 개 했는지 놓쳤을 때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여기 보세요. 겉뜨기 한 부분은 지금 이게 그라데이션 실이라서 색상이 좀 섞여 있는데 이렇게 V 모양, 여기가 좀 평평해요. 납작해요. 그죠? V 모양이 있으면 겉뜨기 한 거. 그리고 안뜨기 한 거는 여기 가로 방향으로 볼록 이렇게요. 우리 코바늘에서 콧등처럼 볼록 볼록. 요게 안뜨기. 그러면 겉뜨기 3개 했고 안뜨기로 1, 2, 3, 4, 5, 6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겉뜨기 해야 되겠죠? 겉뜨기 할 때 요 실이 저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겨 놓고 겉뜨기 아까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찌르기, 찌르고 돌고 걸어서 빼면서 하나 넘기기, 찌르고 돌고 걸어서 빼기. 나 몇 개 했지?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볼록한 거, 볼록, 요거 안뜨기 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납작하죠. V 모양. 겉뜨기로 하나, 둘 떴어요. 그럼 겉뜨기로 6개. 제가 오른손에 지금 실 거는 방법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실을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냥 쉽게 한다면 막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잡고도 되게 빨리 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좀 고치기가 어렵죠. 근데 처음부터 실 거는 방법 알려드리고 막 손 모양 막 이게 신경 쓰다 보면 이 첫 단 뜨랴 겉뜨기 안뜨기 구별도 해야 되고 막 이거 손 모양도 이상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은 그냥 편하게 그냥 잡고 일단 겉뜨기와 안뜨기가 뭔지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게 그거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첫 단은 되게 미끄럽고 여기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잘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뜰게요. 그리고 조금 더 뜨다가 좀 여기에 안정적으로 걸려 있을 때 이제 실 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겉뜨기 3개 떴어요. 그 다음에 3개 더 떠야 되죠. 6개씩 반복할 거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겉뜨기 안뜨기 6개씩 6개씩 그거 간격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올록볼록 보이시죠? 안뜨기 6개 했어요. 그리고 겉뜨기로 6개가 필요한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2개 더 했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그냥 바늘에서 이렇게 훅 빼면은 다 풀어질 것 같잖아요. 보세요. 잘못 떴을 때 이 왼쪽 바늘을요 오른쪽 바늘에 걸려있는 코 바로 밑에 거,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잘못 뜬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얘를 하나 풀러요. 이렇게 하나 풀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하나 더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실이 들어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실자락이 걸려있는 구멍. 그죠? 여기다가 왼쪽 바늘을 이렇게 넣어요. 끼우고 요거 하나를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풀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잘못 떴을 때 몇 칸 되돌아가야 될 때 이런 식으로 풀는 거예요. 이게 안뜨기건 겉뜨기건 똑같아요. 똑같이 겉에서 안쪽으로 바늘 꼽고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돼요. 잘못 떴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풀러서 코 잡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세볼게요. 여기 볼록한 거 있죠. 여기까지는 안뜨기 뜬 거예요. 겉뜨기로 1, 2, 3, 4, 5, 6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뜨기 해야 되죠? 실 앞으로 오고, 그죠?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꼽고 돌리고, 돌릴 때 이 방향, 요 방향 기억하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다시 이 실을 걸어서 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면서 얘 하나 넘기기, 안뜨기 하나 떴어요. 찌르고 돌리고 걸어서 빼기, 이렇게요. 지금 보세요. 원형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요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겉뜨기 안뜨기 잘 하시는 분들은 안뜨기 6개, 겉뜨기 6개 반복하다 보면 맨 끝에 3코가 남을 거예요. 겉뜨기 3개로 끝나요. 왜냐면 우리 아까 정확하게 딱 가운데에 반을 딱 갈라서 처음에 겉뜨기 3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겉뜨기 3개. 그럼 여기도 6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단을 떠볼게요. 자, 뜨다 보면요, 이쪽에 있던 코들이 이쪽으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코가 많이 뭉치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점점점 간격이 막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여기에서 요 검지는 여기 확 미끄러져서 나가지 않게 잘 잡고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요 코들 있죠? 요걸 요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올리게 돼요. 이렇게 이쪽을 좀 올려주고 이쪽에 많이 뭉쳐 있는 거는 내려주고, 이렇게요. 이렇게 빙글빙글 우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을 좀 맞추면서 여기는 올리고 여기는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좀 익숙해지면요, 뜨다 보면 이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내리게 돼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뜨다가 꼭 주의하셔야 될 점, 또 겉뜨기 안뜨기를 교대로 반복을 할 때요, 지금 제가 여기 안뜨기로 떴죠. 이제 겉뜨기 하려고 실을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깜빡깜빡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넘기고 떠볼게요. 넘기지 않고 겉뜨기를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을 돌릴 때 이미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와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상한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뜰 수도 있죠. 이렇게 떠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이 실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는 실. 제대로 떠진 거는 이 바늘에 걸린 골이 바로 밑에 이렇게 코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걸쳐진 실 밑에는 코가 없어요. 그리고 구멍이 나요. 이거는 구멍 무늬를 낼 때, 또 뭐 단축구멍 만들 때, 일부러 어떤 무늬를 위해서 바늘 비우기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을 낼 수가 있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고, 겉뜨기 안뜨기 할 때 실을 안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발견하면 또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하다. 풀어야 될 때 아까 보여드렸죠? 왼쪽 바늘을 요 고리 안에다가 넣고 한 개를 풀어보면 툭 하고 요거까지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실 넘기는 거 깜빡하지 마시고 겉뜨기 할 때는 이렇게 넘겨야 돼요. 넘기고 겉뜨기. 이렇게. 안뜨기 할 때는 실 앞쪽으로 넘어오고 안뜨기. 실 안 넘기고 안뜨기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넘기고 그냥 실 겉에 있어요. 그리고 안뜨기 해볼게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뺄 때 좀 뭔가 뻑뻑하다 하는 느낌이 와요. 근데 이렇게 빼보면 보세요. 여기 실이 이렇게 두 가닥이 생겨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또 구멍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을 때, 안뜨기 했을 때도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바늘 넣고 하나 빼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뜨기 할 때는 실이 앞으로 오고 이렇게 찌른다는 거. 이렇게 해서 6개씩 반복해 볼게요.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요 꼬리실 달려있는 그 코가 마지막 코. 그래서 지금 3코가 남아있는 상태죠.
여기 요 마지막 코랑 여기 매듭 있는 거 있죠. 마지막 코랑 첫 코는 좀 벌어져 있어요. 첫 코는 여기 매듭 있고 바늘에 걸린 골이 바로 밑에 이렇게 코가 보이실 거예요. V 모양으로. 여기 첫 코. 요 마지막 코는 이렇게 요 실자락이 이렇게 걸려 있죠. 주의하실 점이 요 실을 혹시 이렇게 뒤로 넘기거나 그러면 요거 마지막 코 풀어져 버리거든요. 이제 보세요. 겉뜨기를 해볼게요. 겉뜨기 3개로 끝나면 맞게 잘 하신 거예요. 만약에 3코가 아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세어 보셔야 돼요. 6개씩 6개씩 맞는지. 중간에 막 5개만 뜬 거 있고 뭐 7개 뜬 거 있고 그러면 다시 풀면서 되돌아가서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일 때요. 이 상황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이렇게 풀러버리면 뒤로 넘겨버리면 그럼 여기서 한 코가 없어지고 이상하게 되거든요. 이거 넘기지 마시고 요 걸려있던 모양 그대로 잘 잡고 그냥 겉뜨기 뜨세요. 풀어지지 않게 요렇게. 그럼 얘는 그냥 여기 끼워져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좀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느낌 나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 실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를 잘 해주면 괜찮아요. 여기 약간 벌어지는 거는 원래 원형뜨기 할 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 너무 심하게 많이 벌어지면 한 코가 풀어진 걸 수 있어요. 그거 잘 확인하시고 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그냥 계속 이것만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모양을 보세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그냥 V 모양 볼록한 게 없으면 겉뜨기예요. 이 모양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숫자 세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모양을 구별할 수 있으면 여기 걸려있는 모양 보고 볼록하게 생겼으면 이건 안뜨기구나. 안뜨기. 그리고 안뜨기 뜨다가 여기 볼록한 게 없어. 그냥 V 모양. 그러면 여긴 겉뜨기. 그래서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모양 그대로 그냥 반복해서 뜨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한 단을 이렇게 떴을 때 이때 이제 또 확인하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 여기 메비우스의 띠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간에 꼬인 데가 없는지 요 가지런한 요 떠놓은 요 단이 이렇게 원형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예요. 안쪽으로. 바늘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으면 내가 떠놓은 편물은 바늘의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요게 중간에 꼬이지 않고 다 같은 쪽을 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꼬여 있더라도 이거를 펼쳤을 때가 같은 방향이면 괜찮아요. 그거를 확인을 하세요. 중간에 만약에 꼬였잖아요. 그러면 풀어서 다시 해야 돼요. 코부터 다시 잡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잘 떴는데 두 번째 단 들어갈 때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못 꼬아서 들어가면 여기에서 또 꼬여요. 그러니까 꼬이지 않은 상태에 꼭 확인을 하시고요. 3단부터는 그 뒤로는 확인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꼬이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시고 겉뜨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첫 단을 떠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어려웠다는 분도 있으실 거고 다시 다 풀어서 다시 코 잡은 분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요 고비를 넘기시면 대바늘 아주 재밌습니다. 코바늘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몇 번 뭐 반복을 하더라도 네, 요 부분을 꼭 고비를 넘겨서 재미를 꼭 느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한 단을 떠봤으니까 우리 실 거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그냥 쉽게 알려드리면 그냥 이렇게 잡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팔이 다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지가 않고 좀 에너지 소모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빨리 뜰 수가 있죠. 그리고 실을요 또 이렇게 잡고 뜨면 이 손이 피로감이 금방 와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뜨니까 여기 손바닥에 막 자국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어볼게요. 새끼손가락. 약속할 때 이렇게 하죠.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요. 걸어서 새끼손가락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손바닥 쪽으로 올라와요. 요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검지만 요 사이로 싹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러면은 이 손 되게 피곤해져요. 막 여기까지 다 당겨서 아프거든요.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요. 그래서 짧아야 돼요. 짧게 새끼손가락을 밖에서 안쪽으로 여기 가까이 짧게 잡으세요. 그리고 손바닥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가까이에서 검지만 이 안으로 쏙 보세요.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요. 저는 컨티넨탈을 할 줄 몰라요. 컨티넨탈 왼쪽 손에다 걸고 이렇게 바늘만 이렇게 움직여서 빨리빨리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이미 이 방법이 익숙해져서. 그래서 컨티넨탈만큼은 아니어도 되게 빨리 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실이요. 그냥 이 손은 오른손을 편안하게 오른쪽 바늘을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예요. 바늘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이 실은 그냥 검지에 걸쳐져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검지만 움직이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잡고 있었잖아요. 살짝 떨어져서 여기가 멀리 가면 안 돼요.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검지가 이렇게 돌아요. 끼우고 다시 잡아요. 바늘을. 그리고 걸어서 빼는 거예요. 이게 연속 동작이 되면 되게 편하거든요. 지금 안뜨기 할 때 실이 앞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때도 잠깐 떨어져서 요 검지만 요렇게 돌아서 다시 바늘을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죠? 요렇게 살짝 떨어졌다 잡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탄력이 붙잖아요. 그러면 진짜 검지만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많이 움직일 필요 없어요. 딱 살짝 검지만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실을 막 세게 이렇게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근데 이거에 이제 어려운 점이요. 처음에 잘 못하시는 게 이게 이렇게 멀어지면 그럼 이상해져요. 이게 멀어지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 손이 실을 받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손은 그냥 바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실이 짧아야 되겠죠? 이렇게 짧게. 보세요. 살짝만 돌면 돼요. 그리고 이 바늘을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크게 돌지 않아도 돼요. 살짝씩. 이렇게. 그리고 왼손은 여기서 코 미끄러지지 않게 딱 잡아주고. 잡고 있죠? 그리고 하나만 이렇게 싹 넘겨주는 거예요. 얘가. 잡고 있다가 싹 밀어주고. 잡고 밀어주고. 제가 설명이 너무 긴가요? 근데 이제 공방에서 대반을 처음 하실 때 이제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실 거는 거 이런 거 안 알려드리면 대충 그냥 쉽게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고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 거는 방법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 가지 편한 방법, 이미 습관된 방법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수업을 하고 제가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을 때 이 방법이 가장 손이 편하고 좀 작게 움직이면서 빨리 뜰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에 이렇게 딱 붙으려면요. 그냥 손에 붙어 있죠. 바늘도 손에 붙어 있고 실도 손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처음엔 좀 어렵지만 반복 연습을 1시간 정도는 지나야 이게 좀 감이 오고 손이 편해질 거예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게 나만 이상한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다 보면 편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새끼손가락에 밖에서 안쪽으로 가까이 한 바퀴 완전히 돌았어요. 손바닥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짧게 다 올라가기 전에 여기 정도 왔을 때 검지를 껴요. 이렇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바늘을 잡아요. 그리고 검지 위로 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요 상태예요. 그래서 찌르고 잠깐 돌았다가 다시 잡고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겉뜨기 안뜨기 6개씩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모양을 보고 확인을 하면 돼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생겼을 때는 겉뜨기 넘겨야 되겠죠? 실 넘기는 거 잊지 마시고 겉뜨기. 지금 이 가방에서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겉뜨기 안뜨기 구별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틀렸을 때 돌아가는 방법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바로 밑에 칸, 그리고 이 실을 살짝 들어보세요. 요 실자락이 걸쳐져 있는 그 구멍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앞에서 뒤로 꽂고 한 칸 빼기, 이렇게 해서 되돌아가면 돼요. 중간에 겉뜨기 안뜨기 막 이상하다, 뭐 이거 잘못 떴네, 밀려서 떴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전체 다 풀르실 필요 없어요. 근데 대바늘 처음 시작하면요, 전체 막 이만큼 뜨다가도 다시 다 풀러서 코 잡고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은 꼭 겪으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떴다 풀었다 하면서 터득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방법으로 해서요, 겉뜨기 안뜨기, 지금 이렇게 문이 나오고 있죠. 안뜨기 한 부분은 이렇게 꼬불꼬불 뜨면 뜰수록 더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네, 여기가 겉뜨기 했던 부분. 이렇게 해서 이거를 5cm, 요 단이 단수 뭐 꼭 안 세워 보셔도 돼요. cm로 5cm 정도 될 때까지 한번 반복해서 떠보세요. 대바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겉뜨기 안뜨기 구별 연습, 그리고 실 손에 잘 걸고 있는 연습. 제 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살짝 검지만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서 5cm까지 뜬 다음에 이제 바늘 구멍 내는 방법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끈 끼워진 부분 펼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끈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필요해요. 그냥 이 코 사이로는 좀 요 끈을 끼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당겨 볼게요. 싹 오므려지죠? 네, 예쁘게 주름이 잘 잡히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구멍 내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른 색깔로 좀 미리 여기까지 떠놨어요. 네, 여기까지 잘 하셨나요? 요렇게 구별이 딱 되죠? 요게. 근데 요게 뭔가 삐뚤빼뚤하고 밀리면 중간에 이제 밀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풀어서 다시 예쁘게 줄 맞춰서 겉뜨기 안뜨기 6개씩 이렇게 반복해서 해보시고요. 아까 이제 요거 보여드렸죠? 요게 걸려있는 줄이 마지막 코, 그리고 여기 약간 벌어져 있는 거, 여기 매듭 있고 약간 벌어져 있는 거, 이게 첫 코. 그 사이가 요게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이 한 코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뜬 다음에 보니까 또렷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V 모양이 있어요. V 모양, 그죠? 요게 한 코거든요. V랑 V 사이 요 경계선, 여기가 딱 그 단의 경계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겉뜨기 3개, 이쪽에 겉뜨기 3개, 여기까지 떴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센치로 그냥 5cm 정도로 맞춘 거거든요. 근데 단을 세는 거는 원형으로 떴을 때요, 이 부분 여기 꽉 묶어진 매듭 있어요. 매듭 앞에 여기 늘어져 있는 거 있죠. 요게 1단이에요 1, 2, 3, 4 이렇게 해서 이 V 개수를 세어 보시면 5, 6, 7, 8, 9, 10, 11, 12, 13, 바늘에 걸린 것까지 14, 이렇게요. 겉에서 셀 때는 바늘에 걸린 것까지 포함해서 셉니다. 그래서 14단 뜬 거예요. 여기서 세볼까요? 이 라면무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바늘에 걸린 것까지.
그러니까 요걸로 세든 요걸로 세든 이 겉면에서 셀 때는 요거 걸린 것까지예요. 이제 나중에 다른 디자인 할 때 또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뒤집어서 뒤에서 세잖아요. 그러면 걸린 거 바로 밑에까지 세워야 맞아요. 네, 그 대바늘은 그렇게 겉과 안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저는 14단 떴더니 뭐 5cm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낼 건데요.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멍은 이렇게요. 아까 제가 그 겉뜨기 안뜨기 바꿀 때 실 안 넘기고 뜨면은 구멍 생긴다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을 앞쪽으로 안뜨기 할 때처럼 앞쪽으로 놓고요. 다음 두 개를 같이 겉뜨기. 여기서 만약에 하나만 이렇게 뜨면 코수가 막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코수는 그대로 두고 하나씩 구멍이 나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뜹니다. 두 개를 같이 찔러서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겉뜨기. 그럼 여기에 아까 실 앞으로 넘겼던 것 때문에 실 한 가닥이 이렇게 감겨요. 바늘에 감기고 이거는 지금 뜨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두 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두 코 없어지고 이쪽에서 두 코가 생기고, 그러니까 코수엔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멍 되게 크죠? 구멍 생겼어요. 실 여기 걸쳐지면서. 여기는 두 코를 한 번에 뜨는 모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실 다시 앞으로 올게요. 앞으로 오고 다음 두 개를, 여기 겉뜨기 안뜨기 상관없어요. 이쪽 무늬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단은요, 실을 앞으로 오게 하고 두 코를 한 번에 겉뜨기, 이것만 반복해서 한 단을 뜨면 됩니다. 여기 실 앞으로 오고 두 개 같이 찔러서 그대로 돌려서 겉뜨기. 이렇게 또 해볼까요? 앞으로 오고 두 개 같이 찔러서, 이때 이제 훅 빠지지 않게요. 잘 잡으시고 겉뜨기. 이렇게 해서 구멍을 만듭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지금 안뜨기 코가 있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툭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졌어요. 헉, 이거 어떡해? 어떡하지? 막 큰일 난 것 같잖아요. 이때 우리 코바늘 있잖아요. 코바늘로요, 걸어서 빼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안뜨기 무늬잖아요. 걸어서 뺄 때는 돌려서 요 겉뜨기 무늬 쪽에서 보고 요 고리에다가 이렇게 얼른 코바늘을 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여러 단 이렇게 풀어졌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뒤에 풀어진 이 실 있죠? 이거를 이렇게 걸어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 생겼죠. 그리고 이거를 바늘에 다시 끼워주는데 어떻게 끼워야 될지, 이제 다시 겉면으로 돌아오세요. 안쪽 면 보고 계속 뜨면 안 돼요. 겉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실이 걸려있는 것까지가 오른쪽 바늘, 그리고 요거 비어있는 거, 실자락이 안 걸려있죠? 그럼 이거는 왼쪽인데 이때 왼쪽에다가 이렇게 끼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끼울 것인가, 그게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잘못 끼워진 상태예요. 뭐냐면 코를 이렇게 똑바로 놨을 때요, 오른쪽 실자락이 나를 보게, 보세요. 이렇게 끼우면 이 코에 오른쪽에 있는 실이 안쪽으로, 나를 보는 쪽으로 왔죠. 이게 바르게 걸린 거예요. 겉뜨기 안뜨기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아요. 이건 공통된 사항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딱 봤을 때 이 코에 실이 한 가닥만 이렇게 보이면 맞는 거예요. 반대로 꽂아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나를 보도록 이렇게 꽂았다. 그러면 이 두 가닥이 다 잘 보이죠.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꼬아지는 뻑뻑한 이상한 느낌이 나요. 그럼 잘못 꽂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늘에서 코를 놓쳐가지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툭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끼워야 돼. 끼울 때 어느 쪽 방향으로 끼는 거지 할 때 코를 똑바로 놓고 오른쪽 실자락이 내 쪽을 향하게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치시면 돼요. 이제 뜨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쑥 빠져가지고 몇 단 풀어지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코바늘 이용해서 그 자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걸어서 빼면 돼요. 넣어서 빼주고. 그러면 코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구멍 내는 거 한 단을 또 떠볼게요. 여기 제가 떠놓은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멍을 내다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실 이렇게 걸쳐져 있죠. 구멍, 그리고 여기 뜬 거 한 코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구멍 있죠. 구멍 한 코, 구멍 한 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 두 개를 떠야 되는데 앞으로 안 했어. 그냥 두 개만 이렇게 뜰 수도 있잖아요. 깜빡하고. 그러면 코가 줄어들게 돼요. 실이 앞으로 와야 코가 줄어들지 않고 구멍만 생기게 되는데 실을 안 넘기고 그냥 두 개를 떴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안 생기고 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다음 단을 뜰 때 이 무늬를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 뭔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똑같아요. 이 실이 걸려있는 구멍 있죠? 여기에 두 코를 한 번에 떴기 때문에 실이 두 가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닥을 동시에 왼쪽 바늘을 끼우고 잘못 뜬 거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걸려있던 두 코가 다시 왼쪽 바늘로 왔어요. 또 풀어볼게요. 만약에 여기 풀어야 된다 할 때 두 개를 한 번에 떴으니까 두 가닥 다 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 이렇게 빼보세요. 이렇게 빼면 실이 툭 풀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서 되돌아가서 잘못된 자리부터 또 다시 하시면 돼요. 구멍 있고 이렇게 한 코 있고 그러면 실 앞으로 오고 또 두 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막 한 단 다 뜰 때까지 그냥 막 반복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내가 맞게 하고 있나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코 놓쳤을 때 고치는 방법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안뜨기 코가 풀렸을 때 고치는 방법 보여드렸어요. 안뜨기 코를 놓쳤을 때는 뒤집어서 이 겉뜨기 쪽 모양에서 걸어서 빼면 되고요. 이 겉뜨기가 만약에 하나 이렇게 탁 놓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풀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 코에다가 코 바늘을 이렇게 넣고요. 뒤에 있는 실, 요거 순서 헷갈리지 않게요. 그 순서 그대로 요렇게 가지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고리 안에다가 또 넣고 뒤에 있는 코 이렇게 걸고 나오고. 이거 할 동안 이런 데서 또 코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바늘 이렇게 잘 빼놓으세요. 빼놓고 또 고리에다가 이렇게 겉뜨기 쪽에서 바늘 이렇게 넣고 뒤에 풀어졌던 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왼쪽 바늘에 꽂아야 되는데 어떻게 꽂아요? 오른쪽에 있는 실자락이 나를 보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꽂으면 보세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실자락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닥이 이렇게 다 보이죠? 여기서 겉뜨기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꼬이는 느낌 나요. 뭔가 느낌 이상하다. 뻑뻑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엎어지면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잘 고쳐진 거예요. 이 방법 대반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도 또 생각날 때마다 꼭 넣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 구멍 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구멍 내는 거 한 단 여기 표시 있는 데까지 이렇게 떠주세요. 이 단의 끝에 쪽에 오면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 구멍 있죠. 구멍 앞에 이렇게 겉뜨기 두 코가 남아 있으면 맞는 거예요. 이 줄 따라서 이렇게 와볼게요. 경계선 이렇게 와보면 요 실 매달려 있는 코, 그죠? 얘가 마지막 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도 실 앞으로 오고 요거 두 개 같이 겉뜨기. 그러면 한 코 걸러 하나씩 지금 구멍이 났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요. 이 다음 단은 그냥 겉뜨기로 한 바퀴 돌아볼게요. 구멍도 그냥 똑같이 겉뜨기 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놓고 돌려서 빼기, 겉뜨기. 그 다음 코 넣고 돌려서 빼기. 또 구멍 있죠? 넣고 돌려서 빼기. 이렇게 해서 무늬 상관없이 구멍 있는 요 칸도 전부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겉뜨기로 한 단을 뜹니다. 겉뜨기로 한 단을 다 떴더니 구멍 무늬가 이제 제대로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무늬가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다시 아까 여기 밑에서 했던 것처럼요. 처음에 겉뜨기로 3개, 그 다음 안뜨기 6개, 겉뜨기 6개. 이 무늬 그대로 다시 또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어긋나지 않게요. 밑에랑 잘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여기에서 겉뜨기 3개. 겉뜨기 3개 떴어요. 그리고 여기 안뜨기 있죠? 앞으로 오고 안뜨기로 이제 6개 6개씩 반복 이렇게요. 이게 밑에랑 연결해서 보지 않고 그냥 막 이 규칙만 반복을 하시면 뭔가가 처음에 뭐 이렇게 밀리거나 하면은 무늬가 쭉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주의하시고요. 여기 밑에랑 이렇게 이어지는 무늬를 꼭 확인을 하시고, 제가 지금 겉뜨기 할 차례죠. 여기 쭉 겉뜨기 무늬 있죠? 겉뜨기 할 차례예요. 실 넘기고 겉뜨기. 이렇게 해서 다시 무늬 규칙대로 요 간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 단에서는요, 여기 바늘 바로 밑에 걸려있는 요 무늬를 보고 뜨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요 칸을 보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바로 전 단에서 전부 겉뜨기로만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봤을 때는 겉뜨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요 칸,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안뜨기 칸이잖아요. 그러면 안뜨기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이 부분을 뜨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구멍을 냈고, 그 위에도 밑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랑 이어지게 이렇게 해서 6코씩 반복합니다. 자, 지금 여기 5cm 정도 뜨고 구멍 내고 다시 겉뜨기 안뜨기 무늬 이렇게 잡아서 무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기 경계선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무늬만 틀리지 않고 밀리지 않게 계속 반복하면서, 실이 지금 요 정도 남았거든요. 코바늘로 핸들 만들어 놓고 끈 2개, 태슬 2개 하고 지금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실이 나중에 바닥판 마무리 할 때 2m 정도만 있어도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실을 거의 다 쓸 때까지 2m에서 3m 정도 여유분 남을 때까지는 계속 그냥 이 무늬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 경계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뜨다가 거의 끝에쯤 갔을 때 이제 요 위치 이렇게 확인해서 겉뜨기 3개 3개 갈라서 그 가운데에서 딱 끝나게끔 그때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길이가, 가방의 크기가요, 저는 32cm, 여기 처음부터 쟀을 때 32c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0에서 32 정도 되게끔, 그리고 실은 2m에서 3m 정도 여유분 남을 때까지 이렇게 뜨다가 이제 다 하고 마무리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뜨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안뜨기 한 코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냥 막 이렇게 뜯어 보면 이렇게 하나씩 밀려서 뜰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겉뜨기를 막 이렇게 떴어요. 뜨다가
한참 몇 코를 이렇게 뜨다가 이제 발견을 했어. 만약에 이렇게 뜨다가 그냥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 하나, 여기 무늬 틀렸네. 그러면 이럴 때요, 이거를 한 코 한 코 풀어서 되돌아가서 고칠 수도 있지만 좀 많이 풀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 칸 한 칸 되돌아가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 틀린 자리 잊어버리지만 않게, 여기에 이제 핀을 딱 발견했을 때 핀을 꽂아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다음 단 뜰 때 다시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거 한 코를, 잘못 뜬 거 한 코를 풀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방법,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안뜨기 무늬 쪽이잖아요. 그럼 여기 한 코를 풀으세요. 바늘에서 빼서 풀러가지고 다시 돌려서 여기 겉뜨기 무늬 쪽에서 코바늘 넣어서 이렇게 걸어서 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간에 잘못 뜬 거는 그렇게 다음 단 뜰 때 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 전체를 한 단을 다 되돌아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실을 요 정도 남을 때까지 지금 다 떴어요. 근데 이제 요 실이 이 정도 조금 남았을 때 한 단을 더 뜰까 말까 할 때는요, 요 가방의 길이가 30cm, 근데 이게 이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쟀을 때랑 이렇게 당겨서 잰 거랑 또 재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 단을 뜰려면 이 둘레 있죠, 이 둘레 길이의 4배 정도의 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레가 60cm라고 하면은 2.5m 정도가 여유분이 더 있어야 한 단이 떠지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무리해서 한 단 뜨지 마시고, 뜨다가 또 중간에 실이 끊길 수 있잖아요. 뜨지 마시고 마무리할 실이 필요하니까 실 이렇게 남겨두고 여기까지만 뜨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처음에 코 잡고 이렇게 실자락 여기 남아 있죠? 요 칸에서 쭉 그대로 올라와 보면 이 칸에 겉뜨기 3개, 겉뜨기 3개 이렇게 해서 반 딱 나눠진 상태, 여기까지 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 가지고 이제 여기가 가방의 바닥이거든요. 여기를 서로 이렇게 맞대어서 붙여야 되는데, 이때 사용한 방법이요, 대바늘에서는 이렇게 세로선으로 연결을 할 때 돗바늘을 이용해서 시접 없이 티나지 않게 이어서 뜬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방법으로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한 번에 안 틀리고 잘 하시는 분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틀렸을 경우에는 이게 무늬가 이렇게 쫙 밀리고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코씩 푸는 것도, 그 과정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방법을 쓰지 않고요, 제가 떠놓은 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꼬맨 자국이 있고 안쪽에서 보면 시접이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좀 예쁘게 쉽게 이렇게 무늬를 맞출 수가 있고요. 좋은 점은 늘어짐이 덜해요. 여기 시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방 바닥이잖아요. 여기가 늘어짐이 좀 덜하게, 좀 짱짱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서 보고 그냥 마무리를 하면 안 되고요, 이걸 한번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남은 실 있죠, 이거 이렇게 속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얘를 코 여기에서 풀려서 빠지지 않게 잘 잡으시고 전체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 면이 나오게. 근데 무늬가요, 뒤집어도 이렇게 언뜻 보면은 똑같아 보여요. 그쵸? 근데 이게 이거를 뒤집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혹시 또 헷갈리실 것 같은데 맨 첫 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단에 여기 쭉, 여기 겉뜨기 무늬잖아요. 근데 맨 첫 단에 보면은 뒷면 같은 올록볼록한 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매끈한 게 보여야 이게 겉이고, 지금 뒷면이거든요. 뒷면은 만져봐도 알 수 있어요. 좀 더 올록볼록한 느낌이 있는 게 안쪽 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 처음에 세 코 나눠진 부분 여기 있죠. 이 실 매달려 있는 칸, 여기가 지금 안뜨기 무늬가 보이죠. 그러면 안쪽 면인 거예요. 이게 겉에서 봐야 이렇게 겉뜨기 무늬인데, 그죠?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래서 지금 안쪽 면인 거예요. 안쪽 면을 보고 이렇게 반 접어서요, 이렇게 해놓고 코바늘이 지금 필요해요. 코바늘, 6코 바늘로, 우리 핸들 떴던 코바늘이요,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요 실자락이 앞쪽 바늘에 지금 걸려 있을 건데요. 이거를 바늘의 뒤로 이렇게 보내 놓으세요. 바늘의 뒤쪽으로. 그리고 코바늘 잡으시고 여기 앞쪽 요 바늘에서 한 코, 뒤에 있는 바늘에서 한 코, 이렇게 한 코 한 코씩 빼면서 서로 맞닿게 붙여주는 거예요. 맨 앞에서 이렇게 한 코 빼볼게요. 빼고 뒤에 있는 바늘에서 또 이렇게 한 코를 빼요. 그리고 요 실을 걸어서 그대로 통과.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 할 때처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바늘에 한 코 걸려 있죠. 또 해볼게요. 요 앞쪽 바늘에서 한 번, 뒤쪽 바늘에서 한 번 이렇게 빼고, 이거 하실 때 요 코들이 바늘에서 이렇게 쑥 미끄러져서 막 풀리지 않게 여기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 이용해서 좀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을 좀 이렇게 빼놓으세요. 이렇게 풀릴까봐 불안할 때는 이렇게 좀 길게 빼놓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늘에 3가닥씩 이렇게 걸려요. 이때 요 실을 걸어서 그대로 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쑥 다 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 마무리 할 때요, 이거를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막 당기면은 가방 바닥 쪽이 쫙 오므라들어서 좀 우는 느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겨지지 않게 그냥 적당한 간격으로 좀 해주세요. 이제 보세요. 이제 앞쪽에서 하나 뺐죠? 빼고 여기 나머지 코 빠지지 않게 이렇게 바늘 당겨 놓으시고, 뒤에 있는 바늘에서 또 이렇게 하나를 빼요. 그리고 여기 잘 잡으세요. 풀어지지 않게. 그리고 실을 걸어서 그대로 3가닥 다 이렇게 통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닥면 이 트여져 있는 이 부분이 서로 딱 만나서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3가닥 되면 걸어서 그대로 다 통과. 여기 지금 여기 사슬코 모양처럼 코 모양 생기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을 한 번씩 하세요. 여기 무늬가, 여기서 무늬 바뀌잖아요. 이때 여기도 똑같이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맞게끔 맞추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무늬 맞추면서 볼 때요, 지금 앞쪽에서 여기 안뜨기 무늬잖아요. 근데 뒤에 볼게요. 겉뜨기 무늬죠. 이렇게 돼 있으면 틀렸나? 밀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마주보는 면끼리 같은 무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볼 때 안뜨기잖아요. 그럼 저 뒤에 거는 이렇게 이쪽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쪽에서도 안뜨기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내가 보는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엇갈린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틀린 줄 알고 다시 풀르고 그러시면 안 되고, 요렇게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코 한 코씩 무늬 맞추면서 지금 마무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실은 항상 요 모든 바늘의 뒤쪽에 있어야 돼요. 코바늘보다도 뒤에. 이렇게. 그래야 뭐 꼬이는 느낌 없이 예쁘게 이렇게 빼뜨기가 잘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 이상 가다 보면은 코 사이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면서 처음에는 이 코들이 막 앞쪽에 몰려 있어 가지고 코가 빠질까봐 불안불안한 상태인데요. 반 이상 넘어가면 이제 코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중간에서 줄을 이렇게 당기세요. 근데 이왕이면은 가운데 칸을 좀 찾아서 가운데 칸에서 3개 나눠지는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줄을 빼는 거예요. 그러고 코드를 앞쪽으로 약간 이렇게 보내주면 더 편해지죠. 여기서 이렇게 잘 빠져나오죠. 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코까지 다 마무리할 동안에 모든 그 과정에서 코가 앞쪽으로 다 미끄러지지 않게 그거 잘 잡으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다가 뭔가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줄을 빼서 하시는 거예요. 거의 끝에까지 지금 다 왔어요. 지금 2코 남았죠. 여기에서 한 코, 여기에서 한 코 해서 걸어서 빼고, 마지막 코도 다 똑같아요. 여기서 한 코 이렇게 걸어서 빼고, 빼고 뒤에 것도 걸어서 이제 바늘 빠졌어요. 대바늘은 빠졌고
걸어서 빼뜨기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코바늘 마무리할 때 이렇게 사슬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매듭 짓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실을 자릅니다. 자르고 남은 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 마무리한 요 시접 사이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넣어서 실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은 실을 보니까요, 저 요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한 단을 다 뜰 수가 없는 길이였네요. 그러니까 실을 거의 딱 맞게 그냥 뜨는 과정에서 길이를 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을 알뜰하게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렇게 해서 딱 매듭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돗바늘에 끼워서 여기 끝에 가방 바닥 쪽 이렇게 사슬코 모양 있죠? 바닥 연결한 요 시접에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렇게 넣어서 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접 있는 데가 지금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겉으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뒤집어 봤더니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잘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가방 바닥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 처음에 코 잡고 남은 요 실자락 있죠? 요거를 이제 묶어 놨었는데 요거를 풀어서 이것도 정리를 할게요. 처음에 코 잡은 단도 한 단으로 쳐요. 대바늘에서는요. 우리 코바늘 사슬코는 한 단으로 치지 않잖아요. 근데 대바늘에서 코 잡은 거는 한 단의 역할을 하는데 그때는 첫 코랑 마지막 코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약간 틈새가 벌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 벌어져 있죠. 여기 사이.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걸어서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 첫 코에 여기 매듭 있는 데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넣고 이렇게 딱 당겨주시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쪽에다 한번 거니까 이제 여기 틈새 벌어져 있던 게 딱 오므려지죠. 여기서 이렇게 걸어 놓고 이 안쪽 면에다가요, 여기가 겉이죠. 안쪽에다가 지금 실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 자기 같은 색깔 쪽으로 좀 코를 숨겨주세요. 실 정리를 이렇게 다 했고요. 이제 이 구멍에다가 끈을 끼워 볼게요. 우리 사슬끈 떠났던 거 있었죠. 사슬끈을 돗바늘에 이렇게 끼워서요. 여기 가방의 옆선 보세요. 가방의 옆선은 이렇게 겉뜨기로 되어 있거든요. 양쪽이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옆에도 겉뜨기 칸이 가방의 옆선이에요. 그 부분에서 옆선에서 시작을 해서 요 겉뜨기 칸에서 구멍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요 딱 가운데, 여기가 가운데죠.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한 칸씩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요게 딱 똑같은 칸으로 나와지진 않고요. 순서대로 끼우다 보면은 바로 옆 칸으로 나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 옆에 요 사슬코 끝나는 부분에 매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분끼리 이렇게 맞닿게 여기를 한번 묶어놔 주세요. 끈 쏙 빠져버리지 않게 이렇게 하나로 연결을 해 놓을게요. 두 번 묶어서 이렇게 딱 연결을 해 놓고, 사슬끈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거를 또 돗바늘에 끼우고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런 식으로 복조리 이제 양쪽에서 당기는 복조리를 만들 때요, 요게 같은 구멍으로 지나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은 당겨도 잘 오므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매듭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반대편 이쪽 칸에 여기에서 이렇게요,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당겨 볼게요. 이렇게, 그죠? 같은 구멍으로 두 줄이 나란히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두 번 묶어서 하나로 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 옆에 이렇게 끈이 딱 매듭이 생겼죠? 당겨 볼게요. 이렇게 오므라지죠? 그러면 이제 가방의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끝에다가 우리 우드 비즈하고 테슬을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드 비즈에 보시면 이렇게 한쪽은 구멍이 넓고요. 한쪽은 구멍이 더 작아요. 그쵸? 넓은 쪽이 테슬 쪽으로 가야 돼요. 넓은 게 아래쪽을 향하게. 그러니까 요 좁은 곳에다가 요 실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돗바늘에 넣어서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실 끝을요 돗바늘에다가 잘 끼워주세요. 두 가닥 다 맞춰서 돗바늘에다가 넣고 우드비즈의 큰 쪽 말고 작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테슬을 연결을 하는데요. 실이 지금 두 가닥이 있잖아요. 한 가닥씩 따로따로 실 한 가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여기 테슬 머리에 이렇게 묶어 놓은 실 있죠. 이렇게 여기를 푹 넣어서 이렇게 통과. 지금 요 실 한 가닥은 이렇게 넣고 나머지 또 실 한 가닥 더 있잖아요. 이거는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서로 엇갈리게 그렇게 넣어서 꽉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꽉 두 번을 묶으세요. 이렇게 매듭을 짓고 요 실자락을 다시 테슬 안쪽에다가 숨겨주는 거예요. 요 남은 실자락을 테슬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푹 해서 당겨 보세요. 이렇게 바늘 일로 나오죠? 일로 싹 당겨서 그냥 테슬하고 같이 섞이게 이렇게. 하나 더 있죠? 요것도 바늘에 넣고 테슬 안쪽으로 푹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길이 맞춰서 잘라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우드 비즈가 딱 테슬 머리에 이렇게 딱 대면 매듭도 가려지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요령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요 코바늘로 떠놓았던 핸들을요 가운데 칸에 맞춰서 이 안쪽 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양쪽 옆에 테슬 달린 부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칸을 보시면 여기 안뜨기 무늬 부분이 딱 가운데거든요.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핸들 실하고 이 부분 실하고 색깔이 다르죠. 그런데 겉에서 되도록 티가 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꿰맬 때 주의하실 점이 여기 겉뜨기하고 안뜨기 무늬 경계선 있죠. 요렇게 좀 이렇게 틈새를 벌려서 보면은 꿰맨 자국이 약간 요렇게 티가 나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고 봤을 때는 꿰맨 실이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지나가는 꿰맨 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리를 잘 맞춰서 바느질을 하면 그게 별로 티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중간에 걸쳐지게 되면은 되게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무늬가 바뀌는 경계선에 맞춰서 좀 단단하게 꽉꽉 당기면서 바느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이제 코바늘의 짧은뜨기 여기가 겉면이죠. 뒤집어지지 않게요. 이게 안쪽 면인 거예요. 겉면이 보이게 끈 꼬이지 않게 방향 이렇게 잘 잡으시고 요게 반대편에 이 부분으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꿰맬 때는 안쪽을 보고 안쪽에서 꿰매게 돼요. 이렇게 해서 돗바늘을 끼우고요. 지금 이거는 코 잡았던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쪽에 지금 실자락이 여기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넣어서 꿰매기 시작할 자리로 와 볼게요. 네, 실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보세요. 여기 겉뜨기랑 안뜨기 바뀌는 딱 경계선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는 거예요. 그 옆에 실자락 요렇게 한 코를 떠보세요. 뜨고 이 떠놓았던 핸들 이거에 코머리 있어요. 짧은뜨기 코머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칸으로 나가는 거예요. 코머리 통과해서 이렇게. 그래야 이 꿰매고 있는 요 실자락 되도록이면 티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코 보세요. 여기가 경계선이죠. 겉뜨기 안뜨기 바로 사이 여기에서 요 실자락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걸고 다음 코 머리로 들어오고 그 다음 코로 나가고 이렇게요. 그리고 좀 단단하게 당겨주세요. 이제 이 부분 지나갈 때는요. 여기에 코 이렇게 V자 모양 있죠? 여기를 두 가닥을 같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닥만 걸면 여기가 너무 많이 늘어지거든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V자 모양 두 가닥을 같이 걸어주시고 마찬가지 여기 짧은뜨기 했던 부분은 코 머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 코에다 걸었거든요. 이거 하나는 건너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두 가닥을 같이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겉에 볼까요? 겉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 실을 꽉 당겨주면 별로 티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핸들을 똑바로 삐뚤어지지 않게 똑바로 이렇게 대고요. 이렇게 네모로 네 군데를 전부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핸들이 단단하게 딱 물건을 넣고 들어도 이 부분이 딱 힘이 있죠. 네. 겉에서 별로 티나지 않죠. 이렇게 네 군데를 다 바느질을 합니다. 이 부분 지나갈 때는요. 이렇게 똑바로 딱 맞대고 그냥 두 장을 같이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가고 다시 그 옆칸으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핸들하고는 색깔이 같기 때문에 별로 티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특히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 겹을 같이요. 이렇게 완전히 통과. 이렇게 해도 여기서 별로 티나지 않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요거 색깔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날 때는 좀 안쪽에서 살짝씩 이렇게 뜨는 방법으로 해서 색깔마다 약간씩은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티나지 않게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다 하고요. 한 바퀴를 다 돌면 이제 매듭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듭 질 때도 이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같은 색깔 쪽에서 매듭을 지어야지 예쁘겠죠? 같은 색깔 쪽에서 실 한 가닥 걸고 요 골이 다 빠져나오기 전에 고리 사이로 바늘이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꼬아지면서 꽉 묶어지죠. 그리고 이 실을 잘 숨겨서 잘라주세요. 이 안쪽으로 핸들 안쪽으로 쑥 넣어서 꽉 당기면 매듭도 잘 티나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숨겨서 자르고 이제 볼까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코바늘, 대바늘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대바늘을 처음 잡아본 분들은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좀 중간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실을 이용해서 대바늘 연습을 지금 해보시면 나중에 가을 겨울에 대바늘로 우리 비니나 뭐 꽈배기 모자, 목도리 그런 거 만들 때 좀 더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연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방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